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285호 제2면 기사입니다. 금천장애인 종합복지관, 장애인을 고려한 예방접종 정보 제공.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자치구별 예방접종센터를 중심으로 무료로 시작됨에 따라 금천구에 서도 금나래 문화체육센터 1층-2층을 활용하여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를 개소하였다. 지난 4월 15일부터 75세 이상 어르신을 시작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금천장애인 종합복지관은 접종 과정에서 장애인들의 소통 문제를 덜어드리고 안전하게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AAC 의사소통 그림 글자판을 비치하였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의사소통 지원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이 자신의 의사를 원활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다. AAC 의사소통 글자판은 언어로 대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말 표현을 보완하거나 대체하는 방법으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 발달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청각장애인 뿐 아니라 치매 환자, 외국인, 어르신 등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예방접종에 관한 의사소통 그림판은 과정에 대한 안내, 예진표, 상황별 의사소통 자료, 접종 후 안내사항으로 만들어져 있다. 자료를 연구개발한 사람과 소통 한선경 센터장은 의사소통이 어려워 예방접종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신속하게 자료를 개발하고 배포하게 되었다고 하였으며 금천보건소 고진수 주무관은 코로나 예방접종으로 혼잡한 상황에서 접종에 대해 자료를 이용해서 의사소통이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으며 이는 의료진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전했다. 또한 금천장애인 종합복지관 관장 박은정 은 AAC 의사소통 그림 글자판이 예방접종에 대한 불안감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예방접종 센터에 많이 보급되어 활용되면 좋겠다고 전했다.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발표.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장기화가 장애인의 생활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장애인의 전반적인 생활 만족도는 예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장애인 차별에 대하여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승했다. 또한 장애인 돌봄 지원 서비스 확대로 인해 장애인의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이용 경험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이 다소 완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해 외출, 정서적 안정, 경제활동, 보건의료 서비스 이용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특히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득 감소 및 고용시장 위축으로 인해 장애인 자신의 가구를 저소득 가구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이며 소득 보장 욕구가 증가한 반면 고용 보장 욕구는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은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 자료는 2021.3 말 기준임 등을 활용하여 장애인의 생활 실태, 건강 상태, 사회-경제적 상태, 돌봄 특성 및 복지 욕구, 경제적 상태 등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하였다.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는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1990년 한 차 조사 이후 9번째 실시된 조사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통해 전국 등록장애인 7,025명에 대한 방문 면접 조사로 실시되었다.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장애인 주요 실태는 다음과 같다. 장애인구 및 일반 사항. 우리나라의 등록장애인은 262.3만 명, 20.5월 기준. 으로 2017년에 비해 약 4.2만 명 증가하는 등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건강 수준 및 의료 이용 실태. 장애인의 정기적 보건의료 서비스 이용은 낮아지고 미충족 의료 서비스 경험 비율은 높아져서 코로나19 장기화 등 사회환경 변화로 보건의료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회경제적 생활 실태. 장애인 차별에 대한 인식은 좋아졌다고 느끼는 반면 장애인 차별금지법의 인식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장애인의 돌봄 특성 및 복지 욕구. 장애인의 32.1%가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2017년의 33.9%에 비해 다소 감소한 수준이다. 이 중 거의 모든 일에 다른 사람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는 6.2%로 2017년 5.5%에 비해 증가하였다. 고양시 찾아가는 장애인 가족 돌봄 서비스 추진. 고양시 시장 이재준은 내달 3일부터 장애인 가족 휴식 지원 사업인 찾아가는 장애인 가족 돌봄 서비스를 추진한다. 시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양육과 돌봄 부담이 가중된 장애인 가족들에게 심신 안정의 시간을 마련하고자 이번 사업을 기획했다. 찾아가는 장애인 가족 돌봄 서비스는 돌봄 도우미가 장애인 가족들에게 찾아가 식사 간식 지원, 산책, 말벗, 놀이 학습 지원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용 시간은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9시 물결표 쌓인 오후 9시며 하루 최대 5시간, 토요일 및 공휴일은 최대 4시간, 월 2회 이용 가능하다. 고양시 거주 장애인 가족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문제 행동이 심할 경우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신청은 장애인복지과 가만 전화기 지역번호 031-8075-3650에 전화로 하면 된다. 돌봄 도우미로 채용된 이모 씨는 여러 장애인 기관에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성심성의껏 돌봄 서비스를 할 계획이며 장애인 가족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어서 기쁘고 보람된다고 밝혔다.
장애인 복지과 관계자는 돌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가족들의 심신에 도움되는 서비스를 확대 지원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장애인 복지에 한 걸음 더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발달장애인의 경우 세밀한 보살핌과 전문적 지식이 필요하므로 발달장애인 돌봄 도우미는 장애인 전문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갖춘 도우미가 현장에 투입된다. 고양시 고봉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저소득 장애인 가구 집수리 봉사 진행. 고양시 고봉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신진선은 고봉동 행정복지센터와 함께 지난 26일부터 이틀간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주거 환경 개선 및 집수리 봉사를 실시했다. 해당 가구는 고철 및 쓰레기를 닥치는 대로 주워 모아 집 안 정리정돈, 청소가 전혀 되지 않은 약 40년 전 지은 주택으로 지붕에 구멍까지 뚫려 보수가 시급한 상태였다. 대규모 민관협력 활동으로 진행된 이번 사업은 고봉동 행정복지센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마을을 체결한 고양시 새마을회, 고양 영리더스 로터리클럽, 가구 대통령, 빛글, 농협벽제지점 외에도 자원봉사자 등 수십 명이 참여하여 빛을 발했다. 이번 봉사는 쓰레기 수거, 청소, 도배, 장판, 지붕수리, 레드 조명 교체, 가구 지원 등 집수리뿐만 아니라 방역과 빨래 서비스까지 다각도로 진행됐다. 신진선 위원장은 주거 환경이 열악한 이웃을 도울 수 있어 매우 뿌듯하다. 고봉동과 함께 후원하고 봉사해주신 협약기관과 자원봉사자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고봉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6월 저소득 가구의 집수리 및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2차로 추진할 계획이다. 고양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이동상담부스 공감톡톡 운영 시작. 재단법인 고양시 청소년재단, 이사장 이재준, 산하기관인 고양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센터장 황상하는 4월부터 찾아가는 청소년 이동상담부스 공감톡톡을 운영하고 있다. 공감톡톡은 지난해 9월부터 시범 운영하여 학교와 마을로 찾아가는 상담 놀이기반 체험 중심 부스다. 청소년과 지역 주민들에게 상담의 문턱을 낮추고 지역 내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하여 고양시만의 특성화된 청소년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고양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는 공감톡톡 운영을 통해 공간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다양한 환경에 있는 청소년들을 직접 찾아가 전문적인 상담과 손소독제, 마스크, 여성용품 제공 등 종합적인 지원 서비스를 지원하여 빈틈없는 청소년 복지를 실현하고 있다. 특히 관내 초등학교를 방문해 학교폭력 예방, 또래관계 증진, 학습 코칭, 감정 코칭, 심리검사 등 다양한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또한 걱정인형 만들기, 풍선아트, 보드게임 등 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마을에서는 개인 상담, 놀이미술 치료, 부모 상담 등 상담과 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한편 재단 박윤혜 대표이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지친 고양시 청소년들이 찾아가는 이동상담 부스를 통해 심리 정서가 안정되길 바란다. 청소년들이 마음 편히 쉴 수 있고 재미있게 놀 수 있도록 휴식처 같은 이동상담 부스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전했다. 현재 학교로 찾아가는 이동상담 부스는 1학기 활동 예약이 모두 완료되었으며 2학기 접수를 받고 있다.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고양시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까지 각 학급별로 신청할 수 있다. 고양시 통합네트워크 사례회의 개최. 고양시 시장 이재준은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활성화 및 효율적 민관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이달 13일부터 29일까지 통합네트워크 사례회의를 실시한다. 통합네트워크 사례회의는 고양시를 10개의 권역으로 나눠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자원 공유, 위기가정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다. 거점기관인 복지관을 중심으로 구청, 동행정복지센터,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국립암센터, 명지병원,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일산백병원 등 다수 의료기관이 회의에 참석한다. 회의에서는 기관별 신규 사업 소개, 복지자원 공유 및 협력 활성화 방안 논의, 대상자 의뢰, 권역별 필요로 하는 외부기관 초빙 등에 대해 다룬다. 고양시 찾아가는 복지과 유선준 과장은 공적 지원만으로는 위기가정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데 사례회의를 통해 여러 기관들이 머리를 맞대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며 앞으로 더욱 다양한 복지수행기관의 참여로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는 통합네트워크 사례회의를 올해 말까지 총 30회에 걸쳐 정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코로나19로 경제적 정신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시민들을 돕기 위해 민관지원 체계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운영할 계획이다.